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자, 김포시 좀 상세하게 좀 동네별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어떤 아파트들 선택하는 게 좋을지 입지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줬잖아요. 네. 김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번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를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강 신도시, 이제 신도시, 제2기 신도시는 한강 신도시와 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호도를 보면은 당연히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신도시를 더 선호할 것 같긴 한데, 이 김포의 최대 약점이 교통이거든요.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네. 이 신도시를 이 앞쪽에 세웠더라면은 당연히 신도시 인프라가 좋고 다른 지역이 뒤로 밀렸겠지만, 이 서울 근접성이 좋은 곳들이 다 그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서울에서 오는 수요들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밀려서 김포로 넘어오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서 고천을 찍고 풍무, 사후, 북변 찍고 이제 신도시를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통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서울로 출퇴근하기 편해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괜찮겠는데, 사람들이 골드라인은 지옥철이다. 출퇴근하려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이미 겁에 질려가지고 이쪽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포에 살 때 거주를 하고 서울로 출퇴근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새벽 6시에 출근을 했는데 지각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만큼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 물론 꽤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지금은 좋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교통이 최대 약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고초는 아무래도 시골이라는 느낌이 있죠. 읍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풍무를 먼저 보고 사람들이 근데 풍무도 느낌이 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약간 외진 곳에 있고 단지 딸랑, 물론 대단지긴 하지만 대단지란 있긴 하지만 좀 외진 곳에 있다는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보다 보니까 북변 걸포동까지 올라오는데, 걸포동은 또 가격이 비싸고 물론 풍무동도 가격이 꽤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밀려서 한강신도시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선호도는 이제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좋고, 한강신도시 역시도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선호도가 높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운양동을 제 1순위로 보고, 네. 그 다음 장기동, 구례동 순인데요. 이게 운양동은 확실하게 1순위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사실 구례동하고 장기동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 측면에서 보면 장기동이 더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운양동에서도, 한강 신도시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지어진 구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오래됐죠. 오래됐고, 그리고 이 역 주변으로 좀 도시가 형성되면서 역 주변에 신축이 들어서고 대장 입지를 해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역 주변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먼저 생기다 보니까 이걸 밀고 올라줄 아파트가 없어요. 반면에 구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은 안쪽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구례역 초역세권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대장이 밀고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예. 신축, 연식 차이도 많이 나고, 예. 그 상권도 딱 붙어 있고. 예. 그래서 구례동과 장기동은 조금 사람들이 선택지를 할 때 조금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김포에서 우선순위는 좀 정해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면 이제 동별로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운양동, 한강신도시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양동에서는 좀 크게 세 곳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 운양동 뒤쪽으로 왼쪽에 있는 마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있는 곳, 아래쪽에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곳은 사실상 원래는 장기동으로 있다가 사람들이 운양동으로 편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편입이 됐고, 아무래도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도 들어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우측은 여기서도 가깝고, 이제 올림픽대로 타고 들어오면 바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한강에서 가까운 이점이 있긴 한데, 여기는 지금 구성이 다 저층 아파트, 타운하우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수요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운양동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이쪽 풍경마을이라고 하거든요. 풍경마을에서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데,
이 풍경마을에서도 기준이 되는 곳은 이제 운양역 가까운 곳, 그리고 이 청수초를 둘러싸고 있는 단지들, 이 단지들이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장을 여기서 좀 정해야 되는데, 이치로 보면 역하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이 반도 유보라 2차가 당연히 대장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반도 유보라 2차 같은 경우에는 24평 단위 평수다 보니까 그게 한계는 있거든요. 물론 거래는 많이 돼요. 왜냐면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거래는 많이 되고 있지만, 대장 아파트로 이거 대장 아파트다? 하기 어렵죠. 예, 하기가 좀 어렵죠. 무조건 이사 가야 되니까. 예. 애들 크면.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30평대에서 선택지는, 가장 가까운, 청수초에서도 가깝고, 운양역에서도 가까운 곳은 이 이랜드 타우니스와 롯데캐슬이 되겠는데, 이 둘 중에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면은, 저는 이랜드가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도만 보고 봤을 때는 운양역에서 가깝고, 네. 단지도 크고, 학교도 뭔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해서 롯데캐슬이 브랜드도 더 높고, 선호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더 깊게 파고들면은, 이 연식 차이가 얘는 2014년식이고요. 네. 이랜드 타우니스는 2018년식입니다. 일단 연식이 4년 차이가 나고요. 가장 중요한 이랜드 타우니스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롯데캐슬은 3베이고요. 30평대가. 이랜드 타우니스는 4베이로 전평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베이하고 3베이를 살아본 사람들은 차이를 확실히 알거든요. 크죠. 예. 네. 구조상 이 4베이 같은 경우는 알파룸도 나오고 팬트리 같은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랜드 타우니스 선호하죠. 그래서 네. 신축, 그리고 구조, 그리고 여기가 또 상권이 먼 것 같지만 이 자체 상가의 지하에 킹스클럽이라는 또 대형마트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 네. 그 부분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가서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까지. 그래서 이 아파트를 현재는 제일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운양동은 만약 30평대를 보고자 한다면은 이랜드 타우니스, 만약에 조금 저렴한 금액에 신혼을 처음 꾸리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 유보라 2차가 충분히 후보지가 될 수 있겠다 싶고요. 다만 반도 유보라 2차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길쭉하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 끝쪽 라인과 앞쪽 라인의 그 선호도 차이 이런 게 크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도 가능한 여기서 가까운 쪽으로 좀 선택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그래도 조금 더 이게 지금 이랜드 타우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한 5천 이 정도 6억대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6억대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이제 5억대 거래 가능한 롯데캐슬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형 평수를 원한다면 대형 평수 이 편한 세상에서 후보지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제일 오래된 단지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단점이긴 합니다. 운양동은 이 정도 단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운양동 지금 여기 부동산 중개소에서 나오신 거죠? 너무 쉽게 간결하게 설명 잘해가지고 이걸 들었는데 운양동에서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겠다 싶어요. 지금 현재 금매들은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소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통화를 해봤을 때 금매물들은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 이 반도 유보라 2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선택지로 소진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운양동은 이런데 이쪽이 장기동이 있는데요. 장기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운양동 기준으로 보면은 장기동도 이 장기역을 기준으로 주변에 우리가 그 원픽으로 뽑아야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지금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2008년식.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도시가 형성되고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선택하기에. 그냥 장기역 가까운데 가고 싶긴 한데 금액도 저렴하고 집을 보러 왔는데 연식이 너무 오래됐어. 신도시라고 왔는데 밀려서 왔는데 연식도 오래됐어. 연식이 오래됐고 물어보면 수리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수리 비용 더하면 차라리 좀 더 새 아파트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축 아파트들이 외곽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센트럴 자이가 있고요. 여기 지금 한 4,000세대 가까이 1, 2단 차트 4,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상복합 이편한 세상. 얘가 둘 다 2017년식이거든요. 동시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도시가 여기 형성되다 보니까 지어질 땅이 없어가지고 신축 아파트들이 외곽으로 밀린 감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들이 장기역까지 도보로 걸어가기에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00세대 자이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이 주변 구축 아파트보다도 약간 못 따라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입지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장기동이 아니라 원래도 감정동 재개발로 해가지고
재개발, 죄송. 감정동, 이제, 그 도시개발. 도시개발로 해가지고 지어진 곳이라서 확장성도 좀 부족하고, 네. 이렇게 장기동을 들어오는 길목에 이쪽 김포대로로 구도심에서 들어오든가 아니면 운양동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때 그 센터에 좀 대형 아파트들이 브랜드가 있으면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외곽에 있다 보니까 딱 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포동에 있는 메트로자이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연식 차이에서 2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메트로자이가 지금 거의 평당가로 따지면 3,400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신축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면은 역시 위치밖에 없죠. 만약에 이 센트럴자이가 이 정도 위치에 지어졌더라면 제 생각에는 얘가 메트로자이하고 비슷하게 네. 그럴 수 순위를 다툴 수 있는 아파트였는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커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이고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롯데마트가 1층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립세권이고 뒤에는 이제 수변산업지구라고 해서 나베니체라는 수변상가가 멋지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아파트의 단점은 일단 학교가 멀다. 네. 그래서 학교가 멀고 여기서 멀다. 이 부분이 좀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수요의 한계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동은 아쉬운 게 좀 주변에 장기역을 둘러싸가지고 좀 신축단지라든가 좀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이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현대홈타운이라고 해가지고 2001년식 네. 구축 대단지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동네가 좀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없고 그리고 이쪽도 지금 상가주택들이 잔뜩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 약간 먹자골목 느낌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전에 먼저 생성된 도시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역이 좀 아쉬운 사람들이 넘어가면 더 암축 깊숙이 구례 마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구례동에서는 이제 여기는 장기동과 틀리게 구례역 근처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도 유보라, 4차, 그리고 메트로타워 예미지 이렇게 두 곳인데 사실 구례역은 아무래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네. 오로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이 신축발로 밀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 두 아파트가 그 부분을 정확히 충족해주죠. 반면에 이 두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2014년식 이 정도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도 멀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만약 구례역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이 두 아파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두 아파트를 제외하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우리가 강교도 그렇고 동탄도 네. 그렇고 호수공원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이 지금 호반베르디움 더 레이크 이 세 개의 단지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좀 선호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다만 이 두 단지는 이 앞에 좀 유흥상권들이 크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도 조금 아래쪽으로 다 내려가야 되는 이 반도유보라는 이 위에 호수초를 가고 네. 이 예미지는 솔토초를 가는데 뭐 멀진 않지만 큰 길을 한 번씩 좀 걸어가야 되는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혼부부라면은 충분히 이 구례역까지는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면 저라면 좀 운양동 쪽에 아까 봤던 운양동에 있는 단지들이 좀 선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한강 신도시를 봤으니까 이제 그 외의 지역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보면은 고촌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고촌은 교통상으로도 김포에서도 교통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수도권 제2수단고속도를 바로 타고 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제 강서구에서 바로 이어지는 곳인데 단점은 이제 이 지역명에서도 알 수 있을 읍이거든요. 네.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 나고 사실 그 도시 자체도 그 정비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어떤 아파트를 좀 사람들이 선호할까 하면은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 한양수자인이라는 2017년식 아파트가 있고 왼쪽 2008년식 수기마을 현대에스테이트가 있는데 두 단지의 장단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 한양수자인은 신축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깝다라는 거 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동네 자체가 주변이 지저분하거든요. 주변이 이제 상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나홀로 단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현대에스테이트는 대단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가깝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이기도 하고 또 다른 공원도 있고 특히 신국중 같은 경우에는 김포 내에서도 그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이기 때문에 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인기가 많죠. 다만 네. 연식이 오래됐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단지는 장단이 명확해가지고 좀 더 교육적인 부분을 선호한다면 이 힐스테이트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역 가깝고 서울 빨리 가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신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한양수자인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고촌도 나름 신축 단지가 있어요. 이 캐슬 파밀리가 있는데 이게 20년 시기로 굉장히 신축인데 사실 고촌역에서 도보로 가기엔 너무 멀고 네. 너무 입지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좀 못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에서 만약에 좀 만족할 만한 단지를 못 찾았다면은 이제 풍무로 가야 되는데 풍무에는 이렇게 두 단지가 있죠. 풍무 센트럴 네. 푸르지오, 풍무 푸르지오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뭐 좀 비교를 점하기가 어렵긴 해요. 당연히 센트럴 푸르지오가 풍무 푸르지오 대비해서 연식도 세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뒤에 홈플러스도 있죠. 뭐 역가의 거리는 비슷하긴 하지만 트레이스더스도 심지어 도로를 하나 덜 건너고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를 골라야 하는데 가격 차이는 조금 있긴 합니다. 한 30평대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로 계속 그 간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상권은 사실 학원가가 엄청 발달된 상권은 아니긴 해요. 풍무동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학원에 보내시는 분은 아무래도 사호동 쪽에 학원가가 크기 때문에 사호동으로 많이 보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풍무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물론 교통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여기 역세권 개발이 된다고 아니면은 건단 신도시 인프라가 갖춰져서 이쪽까지 좀 연결이 됐을 때 도로가 연결이 편하게 되시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풍무하고 사람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 걸포동입니다. 풍무하고 한강 메트로자이하고 어디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물론 가까운 걸로 따지면은 풍무 푸르지오가 가깝죠. 하지만 연식이 일단은 센트럴 푸르지오 기준으로 한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한강 메트로자이가 더 세 단지고 그리고 풍무 푸르지오하고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합쳐서 한 4,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메트로자이 1, 2, 3단지가 합쳐서 한 5,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단지 규모도 크고 그리고 그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쪽에는 완전 횡하고 좀 이 단지 하나만 떡하니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얘네는 이제 오사파라곤이라는 단지도 있고 동그랗게 잘 지역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나진초를 감싸듯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초품화 단지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학원가들이 잘 들어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CGV도 있고 나름 크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뭐 영위할 수 있는 그 항목은 다 만족해 있기 때문에 제 선호도가 높죠. 그래서 그리고 풍무는 주변으로 보면은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쪽을 봤을 때 왼쪽에는 사호동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오른쪽은 고촌이 있긴 하지만 고촌은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뭐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거리도 멀고 그리고 위쪽에도 없고 아래쪽에도 없는데 이 걸포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장기동이나 운양동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일산대교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물론 유료화라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일산대교를 건너면 킨텍스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사호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풍무 푸르지오 대비해서도 주변 확장성이라든가 주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보고요. 사실 여기 메트로자이 중에서도 1, 2, 3단지가 있는데 어느 단지를 제일 선호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민하겠죠. 예, 장단점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1단지는 이제 주상복합입니다. 여기가 구역 자체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44층 고층으로 멋지게 올라가 있고 1층에 대형 쇼핑몰 비슷하게 잘 들어섰기 때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살고 싶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또 근데 주상복합보다 대단지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놀이터 막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이쪽이 더 잘 돼 있고 그리고 학교도 더 가깝고 그래서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면은 이 2단지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조금 신혼부부는 1단지 그리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2단지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공원 가깝고 조용한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은 3단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김포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뭐 김포 끝판왕 아닌가요? 예. 냉구님이라면 지금 쭉 한번 봐봤는데 냉구님의 원픽은 어디이신가요? 일단은 25평은 일단 저는 선택지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33평 이상 당연히 옆에 있는 인프라나 동네 느낌 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럼 몇 개 빼고 나면 선택지가 저 걸포동이랑 운양동 두 개밖에 안 남을 것 같긴 예, 해요. 맞습니다. 저 저기 아파트 가보면 한강 메트로 자리가 예쁘게 지어놓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저기 빠질 수밖에 없겠다 네. 싶기는 합니다. 그만큼 가격이 조금 더 예, 비싼 것 같긴 하고. 맞습니다. 저도 사실 운양동하고 이 걸포동 메트로 자리를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물론 운양동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라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생활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좋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이 걸포동 여기 지나가면서 이 보이는 이 아우라가 대단하기 때문에 혹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맹문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김포시에 대해서 뭐 좀 알아봤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3부 좀 더 디테일한 지역 안내까지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할 수만 있다면 좀 그 지역에 대한 간략한 입지, 그 다음에 가격, 앞으로 그 지역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게 좋은지까지 시리즈로 3부작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영상들이 좀 도움됐거나 또 앞으로 이 지역 너무 궁금해요. 이 지역 그냥 아예 보게 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저희들 생각들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